내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에서는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최근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의견들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신년 인사에서 발표했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시장에서 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달라진 내용도 있고 내내 맥이 통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이건 늘상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크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외 모멘텀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대외 변수, 경기 변수에 상당히 다분히 의존적인 우리 증시가 이 모멘텀들이 줄어들고 있는, 최근에 우리 증시 수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곧 경기에 대한 불신이자 의심일 수도 있으면서 이것이 수급으로 발현되는 어떤 과정에서의 투자자들의 두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간의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른발 키커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유럽에서 모멘텀들이 자꾸 저조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내수 위주로 둔화되는 중이고, 유로존은 이제 2월 PMI가 하락 반락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멘텀 없는, 특히 대외 모멘텀들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시황에 이제 쳐다볼 수 있는 마지막 변수, 아마 그런 관점에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정부 출범,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서 이제 경기 모멘텀들을 한번 정부의 부양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여기다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사실 주식들은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냥 자막 처리를 해버려도 될 만큼 따로 그냥 특히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2, 3 해서 창조경제, 비경제 경제화, 그리고 내수경기 부양,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건 그만큼의 절박함과 모멘텀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여기에 전력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가 각 부처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혜주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용인즉슨 5대 유망 섹터로 보는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이쪽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정부 정책 부양을 지원하겠다,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임과 더불어 이런 섹터,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수혜에 좀 기대해 보려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군들의 이미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건설과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양한 좀 업종군들이 좀 주춤하다가 좀 오름폭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주가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습니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경제 원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경기에 대한 관점, 우리나라에서의 특히 그 정책의 의존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이게 대통령 1주년, 이제 2주년을 맞이하면서 나오는 정책적인 내용들이다라는 점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취임 연차별로의 경기 특성상 1차 년도에는 어떤 그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 방향을 결국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해가는 어떤 2년차 회복기에 진입하면서 3년차부터는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의 성격을 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에 동시에 어떤 그 모멘텀 개선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팔 내주고 판전승? 아마 이 정도. 이게 은행주한테는 그렇죠.
지금 회복 무드에 딱 들어와 있긴 해요. 또 단기적으로. 아시아 이머징에서 금융시장이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신흥국 리스크 때문에 많이 망가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화되고 있는 연체율 구간. 연체율이 지금 0.88, 4년 내 최저 구간이고요. 어음 부도율도 0.14%, 2년 내 최저 구간. 이거 뭐 특기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STX나 동양그룹 같은 이런 것들 제외하고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만,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차원에서의 은행주에 대한 관심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혁신이 또한 이번 계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공사채의 발행들이 줄어들게 되겠고,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그 채권의 부족 이런 것들이 뭐 금리 안정으로 하락 안정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NIM을 우리가 그 목표로 두는 은행주에 있어서는 기조적인 어떤 부양 내용이라고 100%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팔 내주고 판정승 아마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뭐 절대적인 좀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줬고요. 은행업종은 살짝 좀 이 한 가지를 좀 잃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기대감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만한 여지는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다 뭐라는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을 때 유틸리티, 뭐 레저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쪽 뭐 크게 보자면 이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쪽의 모멘텀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업종을 쭉 뭐 5대 유망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듯 뭐 내용을 하나하나 보자면 헬스케어 쪽은 사실 같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도 헬스케어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산업재, 소재, 필수 소비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뭐 우리 증시 안에서는 그렇게 100%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매크로 기대가 낮을 때 오히려 부각되는 섹터였던 경험적인 부분이 있고요. 유전체 분석과 같은 뭐 안젤리나 졸리 이런 이슈 영향력들이 있는 구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또 인류가 정말 어디 누가 얘기하듯이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에서 정말 해피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투입된 그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라는 차원에서는 그 성과 만족도는 아직 미미하다는 점들도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궁극이겠죠. 헬스케어라는 것은 정부의 자금 투입들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이고 성장 기대를 궁극에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수 유통은 유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연관되는 뭐 부동산 경기하고 그대로 방향을 뭐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그대로 100% 동행해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관점에서 아마 대형 유통주의 하반기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줄 것 같고요. 모바일 컨텐츠는 이번에 그 MWC 슬로건 자체가 그 Creating What's Next. 다음을 위한 창조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기기, 이런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연도 IT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품주들이 그렇게 뭐 난리 나게 좋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컨텐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중심의 성장 동력이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기기 쪽보다 이런 쪽이다. 결국 가치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분명한데, 다만 지금은 오늘 네이버가 그렇듯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이슈, 요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시황을 지배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울렁증은 좀 극복하실 시간으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틸리티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건 공공요금이 여기서 계속 더 오를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적인 그 관점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이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나 정책의 변화는 분명한 것이고 그 변화가 이익으로 수혜될 수 있다는 기조가 있는 이상 오랜 어떤 부진들이 개선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대 유망 업종들을 하나씩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건설주,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지 일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뭐 내수주들까지 하나씩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가장 큰 좀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을 꼽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건설이겠죠. 여기서 이 하던 얘기를 그대로 맥을 닫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또 새로운 얘기는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하고 있던 얘기는 뭐 기초가 튼튼한 경제, 뭐 이런 굉장히 아주 그 모범 그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고 있던 얘기, 원칙적인 자본주의와 그 같은 맥락이면서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경제 민주화에 상응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 창조 경제론에 연관된 역동 혁신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수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런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의 정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업 육성,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창조 경제론하고 연동될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수혜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파워풀할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바로 여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경기 순환에 관련된 정책이면서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고 건설, 내수 이쪽에 연관되는 정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나와서 한 얘기가 전부 다 내일 나올 그 3개년 정책에 대한 얘기만 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다뤘기 때문에 지금 100%가 이 시간으로 채워졌을 뿐이지, 우리 시장은 여기로 100% 채워진 시장이 아니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수출주,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경기 관련주들은 7, 8할 이상이 다 이쪽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그 경중에 재고는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어느 정도 부각이 되었을, 반영이 되었을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GS건설 같은 경우에 뭐 한 3, 4년 전에 20만 원 갔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월봉 놓고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정책 변수로 인해서 지금 며칠 동안 일봉으로 우리가 다분히 조금 일봉으로 부담 느끼는 부담을 가지고 이걸 부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 공격 태세를 어느 정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펀더멘탈에 제외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 업종 꼽아줬고요. 하지만 이 정책 수혜를 얻는 업종들뿐만 아니라 뭐 기존 수출주들, 뭐 IT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에게도 역시나 매기는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